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김정은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이 자식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도대체. 아니, 자, 이거는 김정은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북한 당국이 어제 김정은이가 순천에 있는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거는 준공 테이프를 끊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준공식 축하 행사에 동원된 북한 인민들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거 보면은 김정은이 보고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참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정은이가 귀빈석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자, 김정은이가 지금 전 세계를 속였는데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있었던 잠적 사태, 지난 한 20여일간 있었던 김정은의 잠적 사태, 이거는 김정은이 속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김정은은 왜 이런 잠적 사태를 꾸몄을 것인가? 왜 이런 잠적 사태를 꾸몄던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 권력층의 인적 청소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 김정은이 지금 돈이 궁하거든요. 통치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잠적 사태 기간 동안에 이름이 거론된 몇몇 사람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라든가 서방 언론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미국 국회라든가 그런 데서 몇몇 이름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죽으면은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룡해, 그리고 김평일, 김정은의 삼촌 김평일, 그 다음에 김정은의 형 김정철,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김정은이 이 세 명을 제거하는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평양 내 권력층, 그들 중에 이번 잠적 사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동요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서로 뭐 수군수군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 정보 당국에 이렇게 걸려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또한 처형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재산을 압수해서 자신의 통치 자금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아마 첫 번째는 이러한 목적으로 김정은이가 이번 20여일간의 잠적 사태를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올해 2020년에 들어서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연호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게 90년대부터 사용을 했어요. 김일성이 죽은 이후부터. 그 김일성이 태어난 생일 그날부터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수를 매기는 주체연호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북한이. 근데 김정은이가 2020년 들어서 그 주체연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노동신문에서 달력의 기원을 설명하는 기사를 썼는데 여기서 주체연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때도 주체연호를 빼고 서력 날짜만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1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때도 서력 날짜만 써 넣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기억을 이제는 다 지우고 오직 김정은 자신만이 북한의 유일한 신적인 존재이며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그러한 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주입시키고 또한 평양 권력층들한테 그것을 강요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 이때 김정은이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첫 번째는 김정은이 심혈관 시술을 받느라고 그 심혈관 시술을 12일 날 받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며칠 동안 몸을 회복하느라고 그 태양절 행사에 참석을 안 했겠지만 그와 더불어 김정은은 또한 어떤 자신감, 나는 이제 김일성 생일에 참석 안 해도 되는 존재야. 그런 자신감을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심리가 아닌가. 그런 심리에서 태양절 행사에 일부러 참석 안 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의 행태를 보니까 주체 연호도 이제 사용 안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이번 20여일간의 잠적 사태를 벌인 마지막 이유는 아마도 트럼프를 엿먹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김정은이가 일부러 자신이 위독하다는 정보를, 거짓 정보를 미국 쪽에 흘리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트럼프 저 양반은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내가 위독하다는 이런 어떤 거짓 정보, 그러나 굉장히 고급 정보, 고위층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흘리면은,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흘린다거나, 굉장히 은밀한 그런 노선을 통해서 이런 거짓 정보를 흘린다면은 트럼프가 덥석 물 것이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성격에 김정은이 위독하다는 그런 내용을 트위터에다가 떠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백악관 브리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언급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생각을 김정은이 한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오락가락한데 김정은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쫙 떠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이. 트럼프의 어떤 권위라든가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지지율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걸 노린 게 아닌가. 만약에 김정은이 이걸 노렸다면은 이거는 중국하고 짜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하고 협력을 한 거죠. 중국의 어떤 정보 당국하고 이런 걸 협력해서 야, 중국아, 너네가 미국 쪽 정보 라인에다가 그런 정보를 좀 흘려라. 내가 아프다고. 내가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덥석 물게 만들어 봐, 한번. 그러면은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면은 트럼프의 지도력에 타격이 가해질 테니까 그럼 이제 11월 달 대선에 트럼프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작전을 중국하고 짰을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참으로 아쉽게도 트럼프가 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안 물었어요. 물론 트럼프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좀 위독한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살짝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내가 김정은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성격이 급하지 않고 신중했어요. 신중했고, 그리고 상당히 노련했습니다, 트럼프가. 자, 결론입니다. 이번 김정은의 20여일간의 잠적 사태, 이로 말미암아 김정은은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먼저 북한 내부 권력층에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번 중국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여 북한의 체제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왔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맞아서 어떠한 통치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신의 신격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리고 북한 인민들한테는 절대 복종을 더욱 강요하는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더욱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김정은의 권력이 거의 한계 상황에 왔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 대기근이 오고 있다고. 김정은의 권력이 이제 거의 한계점에 왔어요.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번 중국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정권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전에 올린 동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어차피 잘 됐다는 겁니다. 어차피 잘 됐어요. 왜냐면은 김정은 정권이 너무 빨리 무너져 버리면은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건재한 상태에서 북한이 너무 빨리 무너져 버리면은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사실 그거를 좀 걱정을 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지금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제2의 미중 경제 전쟁이 벌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만이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버텨줘야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중국의 개입 없이 북한 땅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 정권이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버텨줘라.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줘라, 김정은아.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여하튼 김정은 정권 한계에 왔어요. 이번 중국 바이러스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 마치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방패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 모두 꼭 교회에 직접 가서 내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응원해 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모두 이번 주말 그리고 내일의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한, 그리고 평안이 가득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